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남편과 갈라서고 신나게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몇 달은 살다가 갈라섰으니까 빠른 축이라 할 수도 없겠네요. 요즘은 결혼해서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을 하는 세상이니까요.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부부가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는데 너무 쉽게 져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몇십 년을 함께할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속았다는 걸 안다면 다들 저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이것저것 다 따져서 조건 맞춰 결혼한 사람도 살다가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저는 조건 같은 거 많이 따지지도 않고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사귄 기간은 4년 정도 돼요. 짧지 않은 연애 기간이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는 몰라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 확신이 있었어요. 연애 때야 물론 싸운 적도 있고 크고 작은 잘못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 친정 쪽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남편 쪽은 결혼 비용을 보태줄 만한 경제력은 없으셨습니다. 남편 사정을 잘 알긴 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솔직히 속상한 적 없다면 거짓말이긴 해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대신 다른 장점을 어필하기도 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맘 편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집은 대신 제사 같은 건 없어. 예전에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우리 엄마도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셨는데 지금은 명절에 놀러 다니신다니까? 자주 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래? 어머니 대단하시다. 원래 제사 지내던 집에서 없애는 거 쉽지 않거든. 아버지 형제들도 제사 없애는 거 다 찬성하셨나 봐? 엄마가 투쟁을 많이 하셨지. 그렇다고 작은 엄마들이 제사 지내는 건 싫었나 봐. 그래서 어찌어찌 엄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손 놓은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는 결혼해서 제사 같은 건 바로 해방이야. 얼마나 좋니? 1년에 12번 제사는 진짜 너무했다. 말이 12번이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제사 준비하셔야 했겠네. 암튼 지금은 없다니 너무 다행이다. 저는 남자친구가 1년에 12번 있다는 제사를 없앴다는 말을 가장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 하실 수 있겠지만 말이 한 달 한 번이지 막상 해보세요. 한 달에 제사 전후로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고 꼬박 제사 준비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걸 제가 왜 잘 아냐면요. 사실 저희 친정집이 제사 지옥이 있는 집이에요. 친정엄마가 결혼 생활하면서 학을 떼시던 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면 좋기보다 늘 부모님이 싸우시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많아요. 그때는 좋은 명절날 짜증내고 아빠에게 괜한 심술을 부리는 엄마가 미웠지만 다 커서 제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그때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겠더라고요. 엄마는 명절 때마다 저한테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절대로 장남한테는 시집 안 보낼 거야. 게다가 제사까지 있어봐라. 무조건 그건 사윗감으로 거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맘대로 되겠어? 엄마도 아빠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인 거 알면서 시집 온 거잖아. 이해? 엄마 지금 생각하면 네 아빠한테 정말 속았지 뭐니? 시부모님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말하고 형제들은 각자 잘 산다고 말했어. 골치 아픈 거 없는 집안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무튼 너는 시집 가기 전에 시댁 잘 알아보고 가. 엄마 말 명심해라. 엄마가 말하는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터라 저는 남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예비시댁에 대해 여러 가지를 미리 알아봤습니다. 무슨 뒷조사 같은 거창한 건 아니었고요. 남편 통해서 집안 분위기나 가족 구성원, 명절 분위기는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결혼 전부터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전해 들은 정보로 제가 판단한 건 우리 친정처럼
심한 가부장적인 집안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엄마가 극혐하는 장남은 다행히 아니었는데 위로 시집간 누나가 있어서 사실상 집안의 장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마음에 걸려 하시긴 했지만 시집간 누나가 저를 괴롭힐 일 없을 거고 집안에 제사 안 지낸 지 오래라는 말 듣고 한숨 놓으시며 결혼할 때 큰 반대 안 하셨어요. 결혼 전 예비시댁에 자주 들락거리진 않았지만 인사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사귀면서 가끔 남자친구 통해 생신이나 명절의 선물을 보내드리곤 했고요. 딱히 언제 결혼해야겠다 마음먹은 건 없었는데 작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너 한번 보자고 하셔. 지난번에는 내가 너 시간 안 된다고 둘러댔는데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도 무리야. 우리 어머니 서운해하셔. 둘이 더 이상 결혼 미루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네. 이제 너도 30이 넘은 나이잖아. 빨리 자리 잡으려면 결혼부터 하자. 나도 결혼 미룰 생각은 없어. 그래. 어차피 둘 다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한 거면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래, 지금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일단 자기네 집 인사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남자친구 직장은 나름 안정적이고 연봉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됩니다. 다만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아 모은 돈이 크게 많지 않아요. 저도 남자친구와 연봉은 비슷한 직군입니다. 어쩌다 성과급 받는 달은 제가 더 많이 벌기도 하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24평 아파트에서 살림만 꼭 필요한 가정가구로 바꾸고 신혼을 차리기로 했어요. 둘 다 혼수랑 예단 간소하게 하는 걸로 얘기했고요. 그 부분은 다행히 시댁에서 이해해 주셔서 딱 기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에 간 게 4년간 사귀면서 시댁에 갔던 횟수보다 훨씬 많았던 저는 시댁에 대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어머니 정도면 정말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저한테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살짝 자기 자랑을 주책맞게 하시는 면은 있어도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이런 말까지 저한테 하셨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너도 주변 시어머니랑 비교하면 알게 되겠지만 아마 나같이 좋은 시어머니는 없을걸? 우리 집이 제사가 있기를 하니 친척들이 많기를 하니 내가 며느리적 보자고 너한테 예단이나 혼수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없잖아? 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왜 욕심 안 부리고 싶겠니? 그래도 해주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넌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 행운으로 생각하렴? 너 진짜 우리 집에 시집 잘 오는 거야. 아마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도 없을걸? 어머니 입으로 자화자찬 하시는 게 우습긴 했지만 그래도 맞장구 쳐드렸습니다. 그럼요. 제 친구들만 해도 결혼해서 힘들다 그러는 애들 많거든요. 결혼 전하고 너무 다르다고 시댁을 욕하기도 하고요. 제가 우리 예비 시댁 좋다고 하면 다들 안 믿어요. 제가 우리 시댁은 제사 없다고 했더니 정말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여자들한테 제사가 좀 큰일이냐? 나도 결혼해서 30년을 종처럼 산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며느리 보면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아주 다짐을 했었어. 힘들어서 제사 안 지내겠다고 했더니 시숙들이 처음에 얼마나 반대했는 줄 알아?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렇게 조상 걱정되면 같은 박씨들이 제사법 차리라고 했다? 내 덕에 이 집안 제사도 없어진 거라는 것만 알아도 어쨌든 내가 너한테 대놓고 잘하라는 말은 안 하마. 살면서 알아서 하는 거지. 아마 시집 오면 너도 이런 시댁 없구나 할 거다. 만날 때마다 저더러 시집 잘 오는 거라며 세뇌를 시키셨는데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 하다가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너희 결혼하는데 해줄 것도 없지만 그 대신 받을 것도 없으니까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기네 집은 골치 아픈 사람 없다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쳤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 말을 듣고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내가 여러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구나를 알았습니다. 여자들은 결혼 전에 시댁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롯이 남편 하는 말과 시댁 식구들 말에만 의존해야 하죠. 여자들은 오히려 자기 형편에 대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남자들은 조금 뻥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가만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어머니의 해줄 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 말과는 달리 바라는 것도 많으셨고 금전적으로도 저희한테 기대는 게 많으셨으니까요. 나중에 결혼해서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생활비를 매달 드리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매달 벌어 매달 사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아직 일은 하시지만 집에 대출 있는 상황에 빚내가며 시누이를 결혼까지 시키는 바람에 아직까지 대출을 청산하느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속은 기분이었죠. 언제는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둘만 잘 살면 된다더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 초반에 많이 싸웠어요. 부부싸움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도 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일단 남편은 월급 관리를 결혼 전처럼 따로 하길 원했고 저는 한 명이 도맡아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다투게 되더라고요. 대체 월급 각자 관리하자는 건 왜 미리 나랑 의논을 안 한 거야? 당연히 결혼하면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든 당신이 하든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매달 돈 흐름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거고. 아직 나는 우리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야. 나도 그동안 쓰던 씀씀이가 있는데 당신한테 용돈 받아가며 살 생각하면 숨 막힌다니까? 계속 이러자는 게 아니라 당분간만 각자 관리하다가 합치자는 거야. 공동생활비는 각자 내서 쓰면 되는 거잖아. 당신 부모님 용돈만 해도 그래. 나한테 결혼 전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 어머니도 우리한테 바라는 거 없으시다더니 왜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달라? 말이 다르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내 월급 다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십만 원이야.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해? 정 억울하면 너도 네 부모님 돈 드리던가. 우리 부모님은 내가 10만 원을 드리면 100만 원으로 다시 돌려주실 분이야. 나 돈 모으라고 절대 돈 보낼 생각하지도 말라는 분이라고. 돈이 많건 적건 당신은 나한테 미리 이 문제는 얘기했어야 하는 게 맞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돈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결국 경제권에 대한 문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내내 싸우다가 결국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제가 져줬습니다. 결혼할 때도 연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 거라는 제 예상은 완전히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소하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던 남편이 싸울 때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연애하는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못 봤던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부부싸움 때 저한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주 세상 무서울 거 없다는 듯이 소리치고 당당히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욕설을 하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면 나를 한 대 때리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던 건 순전히 저의 배려였습니다. 최대한 결혼 비용 아껴서 같이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부터 이루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솔직히 결혼 잘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죠. 자기 돈 들인 거 결혼 비용이랑 가전가구 몇 개 산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저렇게 치사하게 구는 남편을 보니까 그때 재고 따져가면서 결혼할 걸 하고 후회되더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좋다고 다 감당하면서 결혼했는지 말입니다. 뭐에 홀린 듯 결혼하고 나서 환상이 깨지고 나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더군요. 달라진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자기네 집은 식구들도 없고 손님 치를 일도 없다시던 어머니는 툭 하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새 식구들 들였으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저를 소개해주고 싶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면 저는 늘 어머니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일하느라 녹초가 돼서 집에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반찬 해놓을 테니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보면 반찬을 해놓으신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합니다. 열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보고 식겁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다듬으면 1시간도 안 걸려. 너랑 나랑 빨리 해서 한 통은 우리 딸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자. 아, 어머니가 그냥 가져가라 하셔서 저 약속 있는 거 취소도 못하고 나왔는데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중요한 약속 아니면 다음에 만나. 사나운 재료 못 쓰게 돼서 오늘 꼭 해야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멸치를 볶아도 한 박스를 다 볶아야 하고 오이소박이를 하면 몇 통을 하는지 몰라요. 막상 가져가면 저희는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가만 보면 어머니는 고생을 사서 하거나 일을 벌이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얻어먹는 거니까 하기 싫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2달도 안 되었을 때 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정말 윗보이게 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와 그 집 식구들에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요. 원래 시어른 첫 생신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거라죠? 무슨 거지 같은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자기 어머니 생신 1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어머니 용돈을 얼마를 드릴까? 결혼하고 처음 맞은 생신이시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야겠지? 참, 여보, 우리 어머니 LA 갈비 좋아하셔? 참고해? 이러길래 어머니 생신을 뭘 그렇게까지 예고를 하나 고가운 마음이 들어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 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 음력 생신인 거 알지? 어떻게 해드릴지 고민해봐. 너 우리 집에 시집와서 첫 생신이니까 기대가 많으시더라. 어? 무슨 기대? 난 그냥 외식하면서 밥 한 끼 먹고 용돈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평일이라 출근도 하는데 저녁 식사는 외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남편 얼굴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시부모님 첫 생신에 외식할 생각을 하냐? 내가 그럴 거면 너한테 뭐하러 물어보겠어? 그날 하루 휴가 내면 되는 거잖아. 딱 하루인데 그것도 못해? 휴가를 내다니 요즘 얼마나 바쁜데 시어머니 생신 차린다고 휴가를 내? 그러는 당신은 아들이 휴가 내서 어머니 생신상 차리지 그래? 당신이 언제부터 어머니 생신을 그렇게 챙겼어? 우리 연애할 때 당신은 어머니 생신상 차릴 정도의 효자는 아니었어. 연애하는 4년 동안 시어머니 생신날이라고 남편이 상 차려드리는 건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결혼 얘기 나왔을 때는 저도 딱 한 번 생신 선물 챙겨 남편 손에 들려보낸 적은 있었는데 그게 다였고요. 이젠 가족이니까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회사 휴가 내고 밥상 차리라고 남편이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랑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서로 날밤 새우다가 싸움을 끝냈습니다. 저도 양보를 안 했고 남편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까짓 건 눈 딱 감고 휴가 하루 낼 수도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하필 그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당분간은 휴가고 뭐고 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공지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날름 휴가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어머니에게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 생신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전화 잘했다.
몇 시에 너네 집으로 가면 되니? 아님 너희 집 좁으니까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음식할래? 상 차리려면 일찍 와야 하지 않겠어?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때 선뜻 가겠다고 하면 왠지 앞으로 계속 시어른들 생신을 차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면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과 하루 걸러 하루 싸우다 보니 자꾸 내가 결혼에 들인 돈과 본전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똑같이 반반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인 게 더 많은데 억울하더라고요. 나도 직장 다니면서 남편 아침에 저녁까지 차려주고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할 때 조건 따지지 않고 결혼한 건 결혼 전에 남편과 시모가 신경 쓸 거 하나 없는 편한 시댁이라는 말 믿었기 때문이고요. 물론 시댁을 아예 나몰라라 하고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의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는 말을 저는 다르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거지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길 원했습니다. 마치 제 친정처럼요. 저희 친정 부모에게도 매일 전화 안 하고 가끔 보는데 시댁과는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게 싫었어요. 제가 할 말을 하는 성격이긴 해도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라 웬만하면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며느리가 시모 생신상 차리는 걸 너무나 당연하듯 시키는 거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뒤 생각 안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직장 다니는 거 아시면서 평일에 생일상 보라는 말씀이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요즘 매일 야근하고 바빠요. 집에 와도 쉬지도 못하고 신랑 밥 해주고 살림까지 챙기느라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생신날은 저녁에 야근 안 하고 정시에 퇴근해 볼게요. 그냥 저희 식구끼리 외식해요. 죄송하지만 생신상은 못 차려드릴 것 같아요. 내년에는 기회 되면 꼭 차려드릴게요. 물론 빈말이었지만 나중을 기약하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눈치가 없으신 양반이라 제 말을 듣고 그럼 당일에 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 좀 당겨서 하는 건 어떠니? 당겨서 하는 건 괜찮아. 생일을 뭐 당일에 하라는 법 있어? 이러시는 겁니다.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생신은 생신날에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주말에는 저도 힘든데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도 그날 퇴근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못된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생신 주말로 당겨서 하자 그랬는데도 쉬어야 한다고 못 간다고 그랬다며? 아니 어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대꾸를 해? 기껏해야 1년에 딱 한두 번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생신 딱 2번인데 그걸 못 해주냐? 고작 한두 번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 순간 저도 확 열이 받더라고요. 고작 한두 번? 그래 좋아. 그럼 당신도 그 고작 한두 번이 우리 부모님 생신날 휴가 내고 가서 상 차려드린다고 약속해. 그럼 나도 할게. 나랑 너랑 같냐? 나는 요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대신 외식하는 거지. 나는 뭐 처음부터 요리했는 줄 알아? 나도 요리 못해. 그러면 나도 외식 시켜드리면 되는 거네. 이랬더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한 번을 안 지는구먼. 여자가 시집오면 시댁에 맞추는 게 당연한 건데 무조건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악을 쓰네? 당신 같은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요즘 결혼을 안 하려 그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생신상 챙겨받고 싶으면 자기 자식한테 받을 것이지 귀한 남의 집 자식한테 차리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결혼했다고 여자가 시댁에 맞추는 게 그게 어떻게 당연하다는 거니?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저를 오히려 못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진탕 싸우고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아들의 배우자이니 그 정도는 기대하실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부모님이 생일에 서운하시면 당연히 남편도 속상해할 거고요. 저도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제게 배려 없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남편이 말이라도 예쁘게 부탁했다면 아마 우러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자식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사건 이후로 어머니는 단단히 제게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제가 저녁만 먹자고 매몰차게 말은 했어도 근처 좋은 식당으로 예약해서 대접 잘해드렸어요. 남편이 용돈도 드렸고 저도 선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셀초롬하게 삐진 표정으로 끝까지 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이후 다른 걸로 저를 골탕 먹이려고 술을 쓰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저한테 한 방 먹었으니 저를 된통 혼내고 눌러버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어머니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자기처럼 시집살이 안 시키고 편하게 해주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집안에 있던 제사를 당신이 직접 없애버렸다는 걸 자랑하듯이 말씀하셨고요. 명절에는 놀러 다닐 거라는 말을 들은 걸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180도 달라진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명절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얘기할 거 있으니까 아침 일찍 집에 좀 들르거라.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네 신랑도 같이 와. 알았다고 대답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건지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나 걱정 반, 궁금한 마음 반으로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앉으라 하시더니 종이 한 장을 저한테 내미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는데 무슨 음력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그건 시댁 조상님들 기일과 생신인 것 같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줬어야 하는데 몇 달을 고민하느라 이제야 주는구나? 이거 우리 집 제사 지내야 하는 음력 날짜야. 명절 빼고 딱 12번이다. 갑자기 제사 날짜를 저한테 왜 알려주시나 싶어서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알고 있으라고 주겠니? 이제 우리 제사 살리려고 주는 거야. 그동안 쉬었으니까 이제는 조상님들 밥 챙겨드려야지. 일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후손들이 조상님들 밥 굶기면 되겠어? 내가 얼마 전부터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야. 아무래도 이게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5년 동안 제사 안 지냈지만 이제는 우리 아들 잘 되려면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 말고 내 말에 따라라. 안 지내던 제사를 살린다는 게 뭐겠어요? 저를 부려먹겠다는 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분명 시숫들과 싸워가며 제사를 없앴다고 하신 양반인데 왜 갑자기 마음 바꾸셔서 저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지. 그 심보는 대체 뭐랍니까? 아니, 그동안 제사를 안 지낸 건 맞는지 의심스럽게까지 했습니다. 그저 자기네 집안 잘난 거 없으니 쿨한 시댁 코스프레해서 일단 아들 장가 보내려고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갑자기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데 자그마치 1년에 12번, 그것도 첫 제사 날짜를 보니 며칠 뒤였습니다. 3일 뒤 첫 제사부터 지낼 거니까 준비하게 내일 같이 장 보러 가면 되겠구나. 내가 처음에는 알려주겠지만 앞으로는 네가 맏며느리로서 알아서 챙겨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니? 네? 어머니, 그동안 이런 거 챙겨야 한다는 말씀 없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사를 지내야 한다뇨. 그것도 1년에 12번이나.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그걸 직장 다니는 제가 어떻게 다 챙겨요? 정 지내고 싶으시면 추석하고 설날만 챙기면 되잖아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참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저의 대화를 TV 보면서 듣고 있던 남편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말씀대로 해. 조상님 잘 모셔야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야.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엄마가 당신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해. 몇 번 해보면 어려울 것도 없어. 우리 엄마는 30년 넘게 혼자 하신 일이야. 그 상황에 자기 엄마 편 들은 남편 보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내가 이 집에 종노릇을 하러 온 건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편한 시댁이라면서 큰 소리를 치더니 이건 뭐 편한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기는 하지 왜 매번 오라가라 해. 이제는 1년에 12번이나 되는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는 걸까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드니까 어머니는 신나는 목소리로 거기서 한술 더 뜨셨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꼴이지. 제사 준비하려면 며칠 전부터 재료도 준비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하러 너희랑 따로 사나 싶구나. 차라리 너희들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어떠냐? 같이 살면서 음식도 좀 배우고 제사 준비하는 것도 익힐 겸 그냥 들어와서 살거라. 어차피 너 지금 사는데 계약 기간 끝나면 또 돈 들여서 집 알아봐야 할 거 아니냐.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돈도 절약하고 좋지. 심지어 같이 살자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워있던 남편 놈이 벌떡 일어나면서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엄마. 엄마랑 같이 살면 다 이 사람한테 집안일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네. 당신도 살림 걱정 없이 엄마가 해줄 거니까 회사 일만 신경 쓰면 되고, 안 그래? 당신 집 보증금은 다른 데 투자해도 되잖아. 아니지? 우리 엄마 집에 신세 지는 거니까 그냥 우리 엄마한테 드려도 되겠다. 안 그래? 신나서 합가의 장점과 보증금을 엄마 주라는 개소리를 제 앞에서 늘어놓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미쳤어? 뭐? 누구 맘대로 합가를 해? 당신 쫓자고 합가를 하는 거지 나 좋을 게 뭐 있어? 원래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구나. 당신은 엄마가 있어야 집안일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쉴 수 있으니까 너 좋자고 합가하자는 거잖아. 나한테 너네 부모 대리 효도시키고 너는 편하게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다닐 생각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난 절대 합가 안 해. 제사도 지낼 생각 없어.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니 앞이었지만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수발받고 부려먹으려고 그렇다 쳐도 당신이 합가 원하는 거 진짜 황당하다. 결혼한 지 100일도 안 돼서 이러는 거 보니까 앞날은 안 봐도 뻔해. 그러자 옆에서 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너 지금 시어미 앞에서 버릇없이 남편을 혼내는 거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한 번을 고분고분하게 대답하는 법이 없니? 너희들 집 문제며 돈 문제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같이 살자는 건 몰라? 내가 설마 너 제사 때 부려먹자고 같이 살자고 하겠니? 더는 골치 아프게 하지 마.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라. 그래, 우리 엄마 말대로 해. 우리 식구가 뭐 당신 잡아먹기라도 해? 그깟 제사 12번? 옛날에 우리 엄마가 혼자 다 했어. 근데 너 혼자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해보지도 않고 겁나서 못하겠다는 거야? 두 모자가 쌍으로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이 집에 더 있다가는 내가 말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였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합갈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도 오늘 완전히 없어졌고요.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으시면 제가 내보내드릴게요. 아직 저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셨나 본데 서류만 놓고 보면 우리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사표 낼 테니까 아들 데려가서 제사 잘 지내고 조상님 잘 모시세요. 저는 남편과 안 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는 줄 아셨나 봐요. 사실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룬 건 아닙니다. 바쁘다 보니 몇 주 동안 못했는데 그러다가 어차피 과태료 대상이니 좀 더 있다가 해야지 싶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일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갑자기 헤어지면 바로 남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야말로 아주 못된 년이구나. 결혼을 했으면 바로바로 혼인신고를 했어야지. 재고 따지느라 미룬 게 아니면 뭐야. 뭐 혼인신고를 안 해? 아이고, 야 이놈아. 너는 네 마누라가 혼인신고 안 한 것도 몰랐니? 이러시며 남편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엄마, 난 깜빡 잊고 있었지.
결혼해서 계속 바빴잖아요. 근데 당신 정말 여차하면 나랑 때려치우고 일부러 혼인신고 안 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계산적이네. 왜? 몇 달 살아보니 우리 집은 아니다 싶냐? 남편은 제가 혼인신고 안 한 걸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집은 아니다 싶네.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 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인간이 보자 보자 하니까 분수를 모르네?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순순히 그럴 줄 알았니? 집에 있는 당신 짐은 고이고이 싸서 여기로 보내줄 테니까 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 하지 마. 어머니, 오늘 이후로 우리 인연은 끝난 겁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아마 그동안 사위한테 돈 쓴 거 다 토해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기 싫으면 잠자코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두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 놈은 나가려는 제 팔을 몇 번이나 잡아챘어요. 정말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묻길래 제가 얼굴 똑바로 보고 지금 장난하는 것 같냐고 되물었더니 당황하더군요. 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당황했고요. 제 길을 한번 눌러보려다가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옷도 갈아입지 않고 남편 놈 짐부터 정리했습니다. 옷까지만 대충 정리하고 나머지는 며칠 후 사람 써서 싹 정리해 용달로 시댁에 보내버렸어요.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순순히 안 올 사람이 아니라 현관 비번 바꿔버리고 며칠을 회사 근처 호텔에서 생활했네요.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더니 두말하지 않고 바로 올라오셔서 제 옆에 있어주셨습니다. 친정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혼인신고 안 했으면 집만 챙겨서 나가면 끝이겠네. 박서방 이 자식, 너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확실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건 집안 싸움이 돼야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나는 법이다. 오빠, 어쩌시려고요. 그냥 짐 보내고 끝내면 그만이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요, 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서 몸종처럼 부려먹고 들어와 살라 그랬다며? 아빠가 다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겠어? 그럴 수는 없지. 그 집도 혼나봐야 나중에 다른 여자 인생 망치는 일 없지 않겠니? 아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돈이 아니니 내 한마디 하지요. 나는 우리 딸하고 사위가 오순도순 사는 거 만족하고 박서방 돈 없어도 내 딸 보낸 겁니다. 우리 딸 정도면 박서방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도 남아요. 조건도 훨씬 좋다는 건 그쪽이 더 잘 아시지요. 내가 우리 조상 모시겠다고 대개 아들 우리 집에 와서 살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남의 자식한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딸 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찍소리 한번 못하고 듣고만 있으셨다고 합니다. 본인 욕심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들 인생을 꼬아놨으니 그럴 만도 하죠. 아들놈은 또 어떻고요. 결혼만 하면 다인 줄 알았나 봐요.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한 거 아마 평생 후회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친정아빠 도움으로 그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 박서방 찾아올까 봐 불안하다면서 집 빠질 때까지 엄마랑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 집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네요. 그 집안 식구랑 절대 마주칠 일 없는 곳으로요.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을 석 달 만에 빠른 헤어짐으로 막을 내렸고요. 저는 그런 집안인 거 못 알아보고 결혼한 게 하도 억울해서 나 자신을 멍청한 년이라고 계속 자책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혼인신고 안 한 나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덕에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편하게 갈라선 것 같아요. 혹시 신혼인데 치명적인 갈등으로 힘드신 분들은 절대 혼인신고를 빨리 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찢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저희 결혼생활 탈출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결혼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저 같은 갈등 없이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